행기총 제8강 챕터 3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 집행 제1관 행정대 집행 1번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 집행을 할 수 있고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 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1.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이 사건 토지는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 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으로서는 행정대 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 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판례 2.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 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다만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이 행정대 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 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로서는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이외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절차와 방법이 없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 는 관리권자인 보령시장으로서도 행정대 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당연히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번 행정대 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고 이때의 자기 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대 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대체적 자기 의무는 법령, 조례 포함에 의해 직접 부과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부과된 경우에 행정대 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번 소용 목적물인 토지나 가옥의 인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인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 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에서는 시, 군, 구청장의 토지나 물건의 인도, 이전 대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9조에서는 토지보상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 이행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행정대 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에 대하여 대집행을 인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판례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피소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가 행정대 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비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에 관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44조, 제89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 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번.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급. 전통적으로 행정대 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번. 제1차로 창고 건물의 철거 및 하천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 계고를 하면서 다시 찾은 철거 및 하천 부지의 원상복구를 명한 경우 대집행 계고서에 기재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제1차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한 후 대집행 계고를 하면서 다시 찾은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 대집행 계고서에 기재된 잦은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은 제1차 잦은 철거 및 원상복구를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제1차로 창고 건물의 철거 및 하천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 계고를 하면서 다시 찾은 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 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대집행 계고서에 기재된 잦은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급. 제1차로 창고 건물의 철거 및 하천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 계고를 하면서 다시 찾은 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 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행정대 집행법상의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는 제1차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잦은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의 이행계한은 행정대 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계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6번. 행정청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 집행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 잦은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계고 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개고 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개고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급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래 집행 개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개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 철거 의무는 제1차 철거 명령 및 개고 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개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7번 개고서라는 명칭의 일장의 문서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개고 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각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대체적 자기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계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계고서라는 명칭의 일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철거를 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그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고서라는 명칭의 일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 명령 및 계고 처분의 적부, 적극 계고서라는 명칭의 일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철거 명령에서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번 공원관리청 A는 불법으로 국립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한 갑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철거 명령을 하였으나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급박한 위험이 있어 위 시설물을 급속히 철거하여야 하는데 계고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 계고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고 계고 처분 전후의 다른 문서의 송달로서는 불특정의 하자를 지유할 수 없다. 3. 공원관리청 A가 제1차 철거래 집행 계고 처분 후 다시 제2차 계고 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을 하겠다는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은 제2차 계고 처분을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4. 계고 처분을 거쳐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부은 원칙적으로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5.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1번 지문은 5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참조. 2번 지문은 X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계고 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급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래 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 철거 의무는 제1차 철거 명령 및 계고 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3번 지문은 O입니다.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급,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4번 지문은 O입니다. 행정대집행이 실행 완료된 경우 대집행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급,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대집행령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5번 지문은 O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갑은 자신의 소유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외벽 보강공사 및 지붕 보수 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층 부분의 무허가 증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무허가 증축 공사를 중단함과 아울러 무허가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갑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증축 공사를 계속하여 이를 완공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의리계고서라는 명칭의 일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디귿 갑이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법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리을 을은 현행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설 기억 지문은 O입니다. 계고서라는 명칭의 일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 명령 및 계고 처분의 적부, 적극 계고서라는 명칭의 일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철거 명령에서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계고서에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급,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디귿 지문은 X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는
의무자의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급. 전통적으로 행정대 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2관 이행강제금 1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이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위반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유죄.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이자 과거의 일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은 X입니다. 2번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급. 전통적으로 행정대 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3번 건축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이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 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유죄 의무자가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의무를 이행한 이상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도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4번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지 여부. 적극 구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문헌상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매 1회 부과 시마다 구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1회분 상당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비로소 다음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 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5번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반려함으로써 결국 반려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6번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더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더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7번 건물에 대한 2011 5. 9. 자건축 허가를 받은 갑이 건축 중이던 건물을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을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 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관할 행정청이 갑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갑은 이에 제기 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을 주장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2006년 5월 개정 전 구건축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비송사건 절차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는 제83조 제6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의한다. 판례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상 적격을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본안 심리를 한 바 있다. 8번 구청장 A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갑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갑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의 벌금 부과와 별개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갑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A는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 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에도 부의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법정 한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5. A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부의시정명령을 이행하면 A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해설 1번 지문은 5입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병과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 사례에 건축법 제7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이번 지문은 5입니다.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상속되는지 여부
소극 구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건축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 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에 의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 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에 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 3번 지문은 오입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전통적으로 행정대 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번 지문은 O이고 5번 지문은 X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제6항 참조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제1항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제3관 직접 강제 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 행위는 행정상 즉시 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성질 행정상 즉시 강제 및 권력적 사실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 즉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제4관 행정상 강제징수 1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받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 결정 및 공매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극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2. 한국자산공사가 공매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에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번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가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의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의 하자를 공매 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 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 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 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의 하자만을 공매 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 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절 행정상 즉시 강제 1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과거에는 경찰 긴급권 이론에 근거하여 경찰상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상 즉시 강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날에는 행정상 즉시 강제는 상대방에게는 침입적, 권력적 강제 수단이므로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제3절 행정조사 1번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제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제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헌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 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번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세무조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부과 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 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 개관 1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벗어나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소급,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의 부과 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2절 행정형벌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 소급,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2번 통고 처분은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통고 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였거나 적법 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소급, 통고 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 절차에서 통고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제3절 행정질서벌 1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처분이나 탐차 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를 유추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 처분이나 탐차 처분 등의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대상인 위반 행위의 해석 방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처분이나 감차 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를 함부로 유추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7조 3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번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1조 제1항 참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제1항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번 하나의 행위가 이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에 그 1/1을 가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3조 3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3조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의 처리 제1항 하나의 행위가 이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상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된다.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1절 과징금 1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2절 행정상 공표 1번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기피를 이유로 그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고 그에 이어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 결정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병무청장의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았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 결정은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3절 공급 거부 제4절 제재 처분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번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때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앞서 그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에 관하여 형사 판결 확정 전에 한 행정처분의 적부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번 갑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가짜 석유 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차 적발되었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1.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갑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갑은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갑의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갑에게 법령상 사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5.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갑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갑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1번 지문은 X입니다. 대법원은 불량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를 묻지 않고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어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선행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후행 가중제재 처분을 막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이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번 지문은 X입니다. 판례는 일부 인용의 처분명령 재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의 처분이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 당초 처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 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 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번 지문은 X입니다.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 적극 행정청이 제재 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 1. 행정청이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2.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 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번 지문은 X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위반자의 의무 예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번 지문은 O입니다.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